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트랩에 대한 기초를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는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는 마찬가지로 노션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립트 파일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과제를 한 걸 보니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들은 다 익숙하실 것 같고 어, 뭐 매트랩 창에서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 창만 있겠지만 여기서 new 스크립트 창을 열어가지고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장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볼게요. 먼저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문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할 때도 이제 if, else, 그리고 if else 뭐 이런 거를 구문을 사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트립도 C 언어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if and, if else, 그리고 if else, if else. C랑 다른 점은 C에서는 우리가 중괄호를 해가지고 그 로컬 영역을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매트랩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지막에 end를 붙여가지고 한 조건문의 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F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는 LG랑 if를 이제 따로따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LGF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가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뭐 첫 번째 if문에 대한 컨디션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따로 뭐 중괄호나 콜론 같은 걸 찍지 않고 그냥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s if를 적용하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문을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뭐 이런 예시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뭐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블락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5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요 두 번째 블락을 실행시키고, 이 위에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조건에서는 요 블락을 실행시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 우리가 아마 C언어에서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뭐 실행시켜 볼까요? 한 다음에 이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 런을 누르거나 아니면 F로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F로 누를 거고 X가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X는 뭐 8로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B가 A는 8이 이제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경우니까 요 00 걸려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작업 공간을 보면은 A가 0, B가 0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를 보면요. 성적을 입력받아가지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런 식으로 점수대에 걸쳐가지고 학점을 A부터 F까지 주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풋이란 게 있고 아래쪽에 이제 fprintf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 인풋이라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이제 요 커맨드 윈도우 창을 통해 가지고 값을 입력받는 건데, 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요 인풋을 실행시키고 나서 인풋의 인자로 어떤 문자열을 전달해 주면요, 요 문자열이 이제 커맨드 창에 나타나면서 어떤 값을 입력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면은 입력한 값이 왼쪽에 있는 어떤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fprintf 같은 경우는 C에서 우리가 printf 썼던 거랑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printf 함수를 쓸 때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면서 그 안에 뭐 정수형이면은 %d, 뭐 실수형이면은 %f, 아니면 문자열이면은 %s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그 뒤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인자를 넣어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정답을 여기서 오픈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답을 보지 마시고 작성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가 안 다룰 건데,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뭐, if 스코어가, 제가 70이라고, 80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스코어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드는 A가 나가고 as일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B, 그리고 AND 여기 세미콜론 찍어줘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레이드를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출력해주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실행시키니까 time your score라는 그 문자열이 이제 이 커맨드 윈도우에 출력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2라는 값이 요 스코어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스코어에 지금 밸류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니까 이 그레이드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이걸 다시 한번 실행시켜 가지고 제가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을 경우에는 이제 요 스코어에는 0이 저장이 되고, 그레이드는 이제 요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B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풋이랑 fprintf를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요 함수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문이에요. 마찬가지로 C에서 대표적인 반복문이 for랑 while을 해가지고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for를 하면은 어떤 사용할 변수의 초기값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세팅한 다음에 증가하는 값,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값, 이런 식으로 해줬잖아요. 매트릭도 똑같아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요런 variable은 는이라는 기호로 쓰는데, 내가 이제 증가시킬 변수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기값이랑 얼마나 증가시킬지 증가치,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값을 넣어 주신 다음에 end로 닫아 주시고, 이 블락 안에서 이제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그 인자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A가 1이고 4가 이제 이거 어디다 놨네요.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5까지 증가시킨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인자를 다 전달해 준 다음에, 처음에는 그 다음에 요 문장 안에서 A에다가 A 곱하기 2를 계속 반복해 준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면은 요 A 값이, 요 clear all이라는 걸 입력해 주시면요, 지금 워크스페이스의 기준에 있던 것들을 다 클리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LC를 누르면은 이 커맨드 창이 초기화가 다 날아가겠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걸 하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지워졌고, 오른쪽에 워크스페이스도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중에 어떤 조금 긴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clear all이랑 close all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를 항상 위에 놓으시고 실행시키시면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덱스가 1부터 5까지 일찍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2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2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디버깅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승우가 이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시면은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F12가 set clear라 돼 있고, 뭐 다른 것도 clear이라 해서 이제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 없애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 폼은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커서를 위치시키고 요 F11을 누르거나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빨간 색깔 그 마커가 생겼고요.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걸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아직 요 문장을 실행하기 전이니까 A가 아직 1인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이제 요거를 그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요. 그 다음 이거는 잠시만요. 여기 말고 여기 넣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가 1, 그 다음에 A가 2, 그 다음에 A가 4, 그 다음에 A가 8, 그 다음에 A가 16, 그다음에 마지막 32 되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디버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 일식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2가 돼야 되겠네요. 2식 증가시킨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먼저 처음에는 1이었는데 그 다음에 2가 증가하고 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가 증가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루프를 총 3번 반복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총 3번 반복했기 때문에 얘가 2의 3승이 돼가지고 8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자가 두 개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왼쪽이 초기값이고 오른쪽이 이제 마지막 값이고 가운데에 원래 증감치가 있었잖아요.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근데 이게 생략되면요. 그냥 일식 증가시키라는 거는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디폴트 값이 플러스 1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식 증가시키는 코드를 한다 치면은 그냥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첫 번째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랑 동일하게 총 32가 나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돌려보면요. 네, 3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식 증가시키는 방법을 구현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이제 벡터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벡터 자체를 for로 그냥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건 파이썬을 해보시는 분이면 좀 이런 걸 해보셨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가 있고 이 벡터에는 이제 5개의 그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이 엘리멘트들이 이제 요 K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루프를 이제 반복할 때마다 K 번째 값이 이제 여기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요. 1, 2, 3, 4,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반대로 뭐 5, 4, 3, 2, 1로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요. 이번에는 5가 가장 첫 번째 있었으니까 5,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 for loop를 적용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봤고 이번에 예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팩토리얼을 보통 C 언어 할 때 재기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팩토리얼을 그 매트랩에서의 for loop로 써가지고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는 x의 인풋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문구가 출력되면서 어떤 사용자 값을 받아서 x에 넣고 그리고 이제 팩토리얼을 처음에 보통 1로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곱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 벡터를 입력받아서 이런 식이죠. 이런 벡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있잖아요. 벡터가 있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벡터 A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A에 대한 원소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괄호쳐가지고 접근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소 접근하는 거, 다섯 번째 원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몇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거는 소괄호로 쳐가지고 그 안에 인덱스를 넣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이것도 금방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반복문 중 하나인 for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볼게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심플해요. while하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and.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 10이고 인덱스가 0인데 이 inDex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증가를 시켜 나갈 건데 그 index 값이 어떤 max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y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요. 이 index라는 거는 2씩 증가하니까 이것도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다 찍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쳤을 때는 인덱스가 아직 이 문장에 실행되기 전이니까 오른쪽에 0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저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 8, 10, 그 다음에 10이 된 다음에 요 맥스 값이 10인데 10이랑 10이랑 대수를 비교했을 때 둘이 같은데 얘는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게 지금 8까지 왔을 때가 여기에 걸쳐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10이 되면서 요 루프를 빠져나와서 더 이상 이제 뒤에 코드가 없으니까 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ile을 써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워낙에 간단해가지고 뭐 더 이상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EOD에서 배우실, 그러니까 경험해보실 수치 해석과 관련된 문제고요. 제가 뭐 맛배기를 한번 먼저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 스퀘어라는 이제 함수가 있다고 봤을 때 x를 0.001씩 증가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 x의 값을 따라가지고 y가 변할 텐데 그렇게 증가시켰을 때 3.3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랑 오차가 0.1 이내로 나타나는 가장 작은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x라는 게 0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x의 제곱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한번 그 함수의 모습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라는 거는 이제 뭐 dx라고 해서 상관이 없고 요거는 0.001씩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에러 값은 처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3.3이니까 요것보다 요거를 이제 여기 값을 넣고 요 에러 값을 이제 요 내가 찾고 싶은 값이랑 현재 값 y를 비교하면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정답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제 요 문장이 여러분들이 원래 작성하셔야 될 문장인데 자, 에러가 0.1보다 클 때는 계속해서 요 루프를 수행시켜라. 그러니까 x값은 이제 여기서 증가하는 어떤 델타 x값만큼 요 루프를 돌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x가 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0.001, 그 다음에 0.002 이런 식으로 0부터 쭉 증가를 하고요. y값은 이제 우리가 변경된 x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y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y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루프를 탈출할지 말지 결정하는 요 조건 변수인 에러라는 값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y랑 빼가지고 그 절대값이 이제 요 에러 값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요 에러가 이제 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find num이라는 값은 3.2에서 3.4의 값을 가질 수 find가 아니라 이제 요 찾고자 하는 y 값은 3.3과 0.1의 오차를 가지겠죠. 그래서 뭐 3.2거나 3.4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요 y 값이 구해지고 루프를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시키면요.
금방 나오네요. 보시면은 에러 값이 0.099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루프를 탈출하는 값이 이렇게 에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x값은 1.7899, 그때 y를 구해보니까 3.20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해본 수치 해석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제가 간단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찾아보는 그거를 구해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놓고서 이제 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요 컴퓨터가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값을 찾아내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맛배기로 넣어봤고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while문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for문이랑은 다른 점은 보통 while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해라 라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값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시킬 때가 while을 주로 쓰니까 수치 해석을 할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문제는 제가 과제에 넣어놨으니까 좀 이따가 과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고요. 함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C에서 사용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단지 다른 점은 처음에 함수를 선언하는 것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어떤 함수 이름이랑 그리고 body 그리고 end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C도 마찬가지죠. C 같은 경우도 그 입력 인자가 없으면서도 출력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출력이 없으면서 입력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하게 4가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트앱도 입력과 출력의 유무에 따라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는 제가 myfung 1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요. 요 펑션이란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고 end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요 사이가 이제 하나의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y라는 거는 내가 myfung1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어서 요 함수를 실행시킬 때 출력값이 있으면 왼쪽에 이제 그 출력값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요 myfunctio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할 때 어떤 입력인자를 넣어줘야 되면 어떤 입력인자를 받아서 그거를 뭔가 수행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가로로 쳐서 입력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그런 케이스에 쓰는 건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걸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자 어차피 이거는 지금 테스트를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은 경우는 입력이 있을 때는 내가 만든 함수 이름에 이제 가로로 어떤 입력인자를 받는 거고 출력이 있을 때는 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 이름의 좌변에 어떤 베리어블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펑션 한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 이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로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입력 인자가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시킬게요. 그러면 실행시키면은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되면서 이 함수 안에서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하고 그대로 종료하기 때문에 이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input x, output x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서 굴려야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x라는 값을 받아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myfunction2고 인풋 입력 인자는 x.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없는 함수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요 함수에 전달한 x 값을 이제 정수형 평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있고 아웃풋이 없다는 요 디스플레이 속의 문장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한 정수값이 3이기 때문에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이라고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은 여기 이제 1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하나의 예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입력이 없고 출력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출력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이제 반환하는 어떤 값을 이제 어떤 변수에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out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는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이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저장해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반환한 값을 이 fprint f를 써가지고 한번 커맨드 창에서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요 myfunction3라는 값은 입력 인자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좌변에만 이제 요 함수에서 출력할 변수를 적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y라고 적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 함수를 호출하면은 요 문장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값을 그냥 무조건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행하면요, 이런 식으로 인풋은 없고 아웃풋은 있다는 디스플레이 문장 출력되고, 아웃풋은 요 함수가 반환하는 y 값인 3이 요 아웃으로 들어가서 그 아웃 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제가 이제 요거를 굳이 y라고 안 쓰고 myout이라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myout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가 뭐 y일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냥 아웃풋이라는 변수랑 출력이라는 값만 잘 인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밍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면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 예제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x라는 값을 받고 아웃풋으로 출력으로 y라는 값을 내보낼 건데, 먼저 이 함수가 호출되면은 이런 문장을 디스플레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정수형 x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그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나온 값이 이 아웃에 저장되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문장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제 10 더하기 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3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선 제가 지금 요 변수 하나만 적어가지고 하나만 출력하는 걸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뭐 y1, y2, y3 벡터 형식으로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1은 x 더하기 10, y2는 뭐 x 더하기 x 곱하기 2, y3는 x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는 이 x라는 어떤 스케일 값 하나만 받은 다음에 출력으로는 이 y1, y2, y3라는 이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저장한다. 아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이런 벡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A1, A1, A2, A3이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1,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A3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선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인자로
정수 3을 전달했으니까 요 x에는 3이 들어가서 여기에는 13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에서 6, 그 다음에 3 곱하기 5에서 15.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이 각각 y1, y2, y3에 저장이 되고 그 값이 그대로 요 a1, a2, a3에 들어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3 더하기 10에서 13, 3 곱하기 2에서 6, 3 곱하기 5에서 15가 요 A1, A2, A3에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그냥 하나하나의 스케일러 값만 들어갔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함수를 쓰시면요. 여기에는 단순한 스케일러가 아니라 요 벡터 안에도 여기에 더 다른 벡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까보고 나면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맵트랩 자체가 행렬과 벡터 연산에 최적화된 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가면 이제 벡터와 관련된 혹은 행렬과 관련된 인자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한 그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간단히 만든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함수의 원형을 이런 식으로 그냥 스크립트 파일 어디에서나 적어준 다음에 그 함수를 그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호출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요 함수의 이름에 맞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을 창을 만들고 여기다가 my 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가 해주는 거는 입력 인자로 그냥 x를 받고 출력 값으로 x에다가 1을 더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함수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똑같이 my function이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거나 선언한 함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주면은 왼쪽에 current 폴더에 이 my function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졌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함수를 표현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지금 fx잖아요. 여기 의미하는 거는 요 스크립트 파일은 지금 함수와 관련된 거다 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면요. 우선 커맨드 창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my function 한 다음에 제가 10을 넣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10 더하기 이게 이제 함수가 해주는 게 1을 더해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0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10을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히 쓰려면 이제 뭐 이렇게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A에는 11이 저장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이 함수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있는 같은 경로 내에서 이제 요거를 불러와가지고 사용하는 거겠죠? A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1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펑션을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거는 코드가 좀 많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좀 헤비해지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펑션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펑션만 따로 모아서 그 펑션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이제 같이 같은 경로에 넣어놓고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아시면 좋을 만한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조건문, 반복문, 함수를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과제는 이번엔 4가지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좀 더 어려운 걸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고생하시고 또 지금 그 전기전자 기초 실험 2에서 베릴록으로 고생하실 거라 제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걸로 좀 준비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달라지는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범위의 x에 관해 가지고 이 y 값을 한번 계산한 다음에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증가 간격은 0.01로 한다 했는데 보시면은 이거 CLC도 써드릴까요? x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때 린스페이스라는 거를 써보셨으면 비슷한 그거 조금 비슷하다고 눈치챌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가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요 왼쪽에 위치한 게 그 맨 처음 값이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게 마지막 값,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 증감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x를 만드는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0.01씩 증가하는 벡터를 만들라는 거고요. 이걸 실행시키면요. 이제 총 2100가지의 값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0부터 0.01씩 증가, 마이너스 9.99, 마이너스 9.98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린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얘랑 다른 점이 얘 같은 경우는 처음 값, 마지막 값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레인지를 몇 개의 값으로 쪼개서 만들 것인지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총 인덱스의 개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2000을 적잖아요. 이거 적으면은 x1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를 총 2000개로 쪼갠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클릭해 보시면은 2000과 2000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같은 값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 확인해 보시면 11번째 값부터는 얘랑은 다르게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뭔가 다른 게 생겨가지고 이제 0.0099가 더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린스페이스를 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명령어를 작성하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입에 넣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그래프가 x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 값에 맞춰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y라는 게 k의 제곱 빼기 3k라는 어떤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y, k가 1부터 증가하는 어떤 자연수로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y의 값을 계속해서 서메이션을 했을 때 그 값이 이 값보다 커지는 그때의 가장 작은 k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 문제 푸시면서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직접 우리가 풀지 않고 코딩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k라는 값은 처음에 제가 0을 적어놨네요. k는 1부터 시작하죠. k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y라는 값은 k의 스퀘어 마이너스 3k니까 k의 스퀘어 마이너스 3 곱하기 k 이렇게 작성해주면 요 식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거고 그 다음에 썸 값은 처음에는 0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에 적절한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적합한 반복문 하나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 반복문들을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요 썸 값이 몇보다 이런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작은 혹은 뭐 크거나 혹은 작은 아니면 동등한 이런 조건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루프를 계속해서 수행시키다가 마지막에 탈출시켜가지고 그 값을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K가 33번째일 때 썸 값이 1846이 되고, 그래서 K가 33일 때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K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문제를 푸시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익숙한 그 IC 회로에서의 충전 그 상태에서 그때 이제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관련된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값을 아는데 이제 요 식을 한번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어떤 VS 그러니까 그 소스 볼티지의 값이 80%에 해당하는 값이 그 현재 커피스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오차가 0.01이 되는 순간에 가장 근접한 그때의 타임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R 값이 있고 C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볼티지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에러 값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while이나 아니면 for나 이런 조건을 써가지고 그 조건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우라는 거는 RC회로에서나 이제 R 곱하기 C잖아요. 그 시정수가. 그래서 이 타우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이 이제 이 타임 값을 증가시킬 그 델타 T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T가 이제 뭐 여기서는 뭐 0.000005일 때 VC 값이 3.99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원 볼티지 값이 5니까 5의 80%면 4잖아요. 그래서 4랑 3.99057이랑 이제 0.01 이내로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제 멈춰가지고 요 값을 출력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이 이제 함수 중에서 그 rand i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용자가 여기 함수에 이제 인풋을 넣어준 값에 따라 가지고 무작위 값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통은 rand 함수는 그 랜덤 값이 이제 0. 몇몇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소수 값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and i를 사용해가지고 100개의 요소를 가지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든 벡터 안에서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계산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그 스크립트 파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간단한 게 2로 나눠봐가지고 나머지가 0인지 1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RE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리메인더의 약자일 것 같은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요. A 나누기 B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을 출력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을 2로 나누면은 그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력해보면요. 0이 나오고요. 만약에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출력하면 1. 아니면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REM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짝수랑 홀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랜더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 완성시키지 않으시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아규먼트들이 쭉 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imax라는 거는 내가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 가장 큰 정수값, 그러니까 맥시멈 값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10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100까지 사이 중에서 한 값이 임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을 넣으면요. 이제 10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임의로 나오고요. 이제 범위를 10으로 제한을 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10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10 하나만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가 이렇게 그냥 스케일러 10이 들어오면은 10by 10짜리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요소가 0부터 10까지의 값을 무작위적으로 가지게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지금 이제 이 ANS 값이 10 곱하기 10짜리 행렬 값인 거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1과 10이라는 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하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로우가 하나고 컬럼이 여러 개라서 이제 로우 벡터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컬럼 벡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뭐 편한 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그 로우 벡터로 총 100개짜리의 맥시멈 값은 30인 로우 벡터를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만들었으면은 이걸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적절하게 연산하셔가지고 그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짝수 개수가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55개였고 그 다음에 홀수 개수는 45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때마다 달라지는 값이니까 뭐 정해진 값은 없고요. 그냥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잘하실수록 생각보다 편할 때가 많을 거예요. 뭐 간단한 그래프를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간단한 수치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뭔가 출력하는 거를 한다 했을 때 매트랩만큼 좀 편하게 구현해 볼 수 있는 툴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생일 때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회사 가서는 실제로는 돈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가서는 잘 못 쓸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학생일 때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지시면 지실수록 고학년이 됐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매트랩을 준비를 했었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과제를 잘 하셨으면 이번 거는 저번 것보다 쉽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셔가지고 잘 빨리 끝내시고 다른 이제 할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트랩 베이직 2 강의였고요.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늘 그렇지만 질문해 주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